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마음에 투자를 하세요. 정신건강 콘서트 사회를 맡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 임영수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고요.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미소천사라고도 기억되어지고 있는 김아랑 쇼트트랙 국가대표, 현재는 아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선수 김아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 매니아여서 연예인들은 안 보러 다니는데 스포츠 선수들은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올림픽도 보셨나요? 올림픽은 당연히 와, 봤죠. 바쁘실 텐데.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베이징에서 해서 시차가 그래도 맞아요. 맞아서 오히려 덜 못 봤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밤에 이제 생방송으로 보기가 오히려 어렵고 그-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오히려 음. 직접 본방을 보기가 좀 더 싫었는데 이 촬영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좀 아예 쇼트트랙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대화를 네. 하는데도 조금 편안한 점이 네, 있었어요. 옛날에 릴리 한메르 몇 년도죠? 1990인가? 88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 네. 김기훈 선수랑 네네네. 전희경 선수랑 그때부터 오. 열심히 봤었죠. 와. 네. 제가 특히 여자 남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 쇼트트랙 종목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그 여자 양궁이랑 좀 비슷해요. 여자 양궁. 그러니까 어떤 그냥 웬만하면 이길 거다. 웬만하면 이길 거다. 특히 과거에는 네. 웬만하면 이길 거고 간혹 질 때는 이제 좀 이변이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도 되게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 맞아요. 이기고 지고 해서 승부를 보는 재미는 조금 더 좋아졌는데 정작 선수 본인 분들은 또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좀 솔직하게 힘들긴 네. 힘들긴 한데 그만큼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정신건강입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선수들도 사실 멘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할 텐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즘에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그러니까 문제는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또 생각보다는 낮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올해 주제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높이고 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체 질환과 똑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조금 잘못된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병원에 가거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뭐 일종의 편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근황은 좀 어떠세요? 요즘 근황은 이제 슬슬 저희가 시합이 다가와요. 뭐 국제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대회도 11월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 시합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몸을 좀 맞추고 있고 제가 이번 시즌은 선발전 자체를 아예 부상 때문에 좀 쉬어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부상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제가 좀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뭐 유튜브도 최근에 시작을 해서 좀 팬들과의 소통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이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아랑 선수는 그 긍정적이라는 것들을 어떤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이게 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현재 상황에 좀 행복을 느끼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라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심어 넣으면 좀 힘든 것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랑 TV를 한번 쭉 완전 정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아, 정말요? 네, 좀 봤는데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학습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개념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근데 보통 긍정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 긍정이라기보다는 좀 낙관이거든요. 낙관? 잘 될 거야. 근데 근거 없는 낙관은 오히려 더 좌절을 하게 만들기도 해서 지금 아람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 돼. 그걸 이제 저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로 놔두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할 때 그 에너지를 과거에 계속 해왔던 그 경험치들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긍정적인 태도라고 이제 보통 병원이나 상담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되게 이제 유명한 기도문도 있어요. 뭐 특정 종교이긴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도 있는데 그게 좀 긍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수 생활을 쭉 하시면서 어떤 부상 때문에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마치 이번처럼 대표 선발 전부터 불참한 것처럼 이렇게 부상 때문에 하고 싶었던 어떤 대회에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절된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좌절된 경험이라기보다는 힘들었던 점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2017년도 1월, 2월 이쯤에 좀 다른 선수가 넘어지면서 제가 아웃으로 이제 추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가 넘어지면서 저를 이렇게 쓸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얼굴을 좀 심하게 얼굴 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지는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시합을 할 때 좀 추월을 하는 게 너무 무섭고 속도가 올라가면 다시 또 넘어질까봐 이게 멈칫 되는 게 생겼더라고요. 쇼트트랙은 약간 그 순간순간이 중요한데 어느샌가 제가 겁을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당시에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했던 게 얼굴을 다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시합이 세계대회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평창올림픽 선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딱 넘어졌을 때 바로 든 생각은 그래도 다행이다. 얼굴을 다쳐서 내 다리가 다쳤으면 시합을 못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겨내긴 했는데 막상 경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거형인가요? 네. 현재형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았던 방법이 제가 추월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주변 어른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주변 선후배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본 결과 그러면 되게 간단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선두에서 경기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지만 이게 선두에 선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걸 죽어라고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 연습을 엄청 했어요. 선두에서 끊는 연습을.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더 이상 좀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되니까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나서 평창올림픽에 운이 좋게도 선발이 돼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올림픽에 나가게 됐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후미에서 뭐 우리나라 고유의 전략이잖아요. 네. 뒤에 있다가 앞으로 치고 네, 나가는. 맞아요. 이제는 그런 전략을 또
해도 특별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경기를 하시는데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정도로 극복이 되신 건가요? 네, 그 이후로 추월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또 똑같이 넘어져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큼 또 부상이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랑 비슷하게 넘어졌는데 나 괜찮네라는 걸 한번 좀 깨닫게 된 후부터는 조금 더 그때보다는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마치 호랑이 같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 이후에 넘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어쩌면 고양이 정도일 텐데 여전히 호랑이 같은 반응을 경험하는 게 이제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정해진 방법은 없는데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다라는 것도 되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치 올림픽 때부터 국가대표로 올림픽을 그래서 베이징까지 소치, 평창, 베이징까지 3개 대회를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역대 대표 선수 중에서 3번의 올림픽을 참여하신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죠. 네,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메달을 딴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되게 꾸준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김아랑 선수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시도들을 물론 다른 선수들도 하겠지만 비교적 효과적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선수 생활을 특히 국가대표까지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기 여전히 힘들잖아요. 그쵸. 아까 여자양은 얘기도 했지만 네. 우리나라 국대 되는 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에는 국가대표 되기도 힘들고 세계대회 나가기도 힘들고 네, 다 힘들어지는 추세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아까 그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두에 나가서 쭉 끌고 가는 게 힘들다고 네네네네.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앞에서 바람 저항을 이겨가면서 쭉 레이스를 끌고 나가는 게 네. 진짜로 많이 더 힘든가요? 뒤에서 네. 쫓아가는 것보다? 이게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데 페이스가 선두에 섰을 때는 굉장히 모든 걸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지금 몇 바퀴 남았을 때 이걸 다 어떻게 몇 초로 끌 거냐라는 작전도 세워야 되고 뒤에서 추월을 하려는 선수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체킹을 한다고 하죠. 뭐 속도를 올리거나 코스를 타서 살짝 막는다거나 이런 기술이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라 굉장히 좀 선수들 사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대회를 보면은 매번 선두에 있다가 하지만 선두를 시작했지만 항상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앞에 나갔던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내리게 되는 건가요? 선수마다 다르고 약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제가 선두에서 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작전을 세울 때 제가 13바퀴 중에 내가 한 8, 9바퀴는 끌 수 있겠다 하면 한 처음 3, 4바퀴는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선두로 나가서 이제 하나씩 올리는 그런 네. 작전입니다. 너무 디테일한. 그죠. 너무 어려운.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게. 정말요? 네. 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까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사실 본의 아니게 또는 약간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종목이 쇼트트랙인데 그리고 나면은 뒤에 경기장 뒤에서 선수들끼리 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요? 선수마다 달라요. 네, 막 분명히 선수들끼리는 알아요. 내가 잘못했고 얘가 잘못했고를 아는데 이제 인정하고 되게 쿨하게 사과하는 선수들이 있고 이제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선수들 개개인의 마음이니까 그것도 이겨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불문율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군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심판 판정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네. 아까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 또
대표에서 선발전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몸도 다시 회복을 네. 해나가고 재활도 해나가고 하시면서 다른 활동들 뭐 유튜브라던가 요즘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던 것 같던데 네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는 좀 어떠십니까? 그 부상에서 회복하는 거는 사실 피지컬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꼭 부상이 아니더라도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야구 경기나 이런 경기들은 아니면 골프 경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멘탈적인 요소가 강해서 네. 사실 부상이 아니더라도 슬럼프 때문에 막 2군에도 갔다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한데 네. 쇼트트랙처럼 계속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경우에도 부상이 아닌 슬럼프도 종종 찾아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순위 경기이기도 한데 훈련을 할 때 기록을 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또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뭐 그날의 빙질 컨디션이나 그 다음에 스케이트 장비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 게 잘 안 맞았을 때 근데 그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개인 종목이기도 한데 팀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경쟁을 하면서도 또 팀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이러면서 약간 거기서 생기는 우리가 지금 약간 뭐 하는 거지라는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고 뭐 그런 거 괜히 저희는 선발전을 해서 들어가니까 순위에 따라서 좀 여전히 아직도 조금 차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여전히 있어서 그런 걸로도 선수들이 상처를 입고 그런 걸 또 이겨내는데 힘들기도 하고. 심리적 압박감이 네, 그쵸. 네. 실제 경기력과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네. 몸을 좀 더 경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맞아요. 되는 경우들이 네네. 많이 있겠군요. 네네. 네. 오늘의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이고 그 제목이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라는 건데 지금 OX표를 들고 계시는데 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김아랑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팀에다가 물어봐서 이게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인식개선 캠페인을 꼭 어느 시점에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늘 하긴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특별히 정신건강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10여 년쯤 전에 법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인식 개선이라던가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국민과 사회에 이제 알리는 그런 취지로 만든 날인데 그 날이 과연 며칠일까? 12월 25일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12월 25일이 네.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O,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하나, 둘, 둘, 셋. 셋. 네. 아닌 X. 것 같네요. 네. 문제 그렇죠? 너무 쉽게 내주신 거 아니에요? 네. 하긴 아, 반팔 입고 계시는데 정신건강의 날 기념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서 12월 25일이라는 망언을 해서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제가 언제가 10월 10일. 10월 10일이요? 네. 오, 10월 10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송출도 되고 해서 10월 10일이 정신건강의 날,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죠. 우리나라의 또 공식적인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제 생일이어서 그런가? 네?
제 생일이 아. 10월 10일이어서 아, 정말요? 뭐 그렇다라고도 타고 생각을 나셨네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날 정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살 어. 예방의 날은 또 9월 10일. 네. 촬영 날 오늘 기점으로 며칠 전이 네네. 자살 예방의 날이었고 한 달 간격으로 이제 정신건강의 날이 있어서 가을은 모름지기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좀 국가사회와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매년 이렇게 컨셉을 달리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김아랑 선수가 초대 손님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안이나 우울, 뭐 스트레스, 기타 등등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수가 정신과적인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4분의 1, 25% 정도가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을 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둘. 셋. 네, 5요. 25%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또 4명 중 1명이라는 거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아서 네. 보건복지부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한 27%?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우울, 불안, 좀 더 심한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뭐 술을 이제 즐기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약처럼 마시는 자기 위해서 또는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이런 문제들 다 포함해서 한 4분의 1 정도가 평생 한 번 이상의 그런 경험을 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촬영 현장에도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2명, 3명 정도. 어떻게 약간 신뢰되는 질문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랑 선수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있기 때문에 이 오라는 대답을 했었고 실제로 저는 20살 때부터 그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잘 대화도 많이 하고 얘기도 하면서 힘든 일을 좀 그러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어떤 점이 제일 도움이 되셨었나요? 도움된 점. 그냥 되게 운동선수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 있잖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는 되게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저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 가족 문제라든지 친구 문제, 뭐 그리고 지도자 선생님과 선후배 간의 문제까지도 이게 사람들은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지금 뭔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제 얘기들을 하나 둘씩 터 놓다 보면 되게 사소한 이유로 제가 흔들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캐치들을 되게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솔루션이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제 멘탈을 어떻게 보면 잡아주신 거죠. 네,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고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해서 뭐 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좀 정신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정말 필요하다. 왜냐면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나보다는 나를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는가. 네. 그래서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되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초반에 받았었는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경험치들이 있어서 그러셨던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스파이 색출 작전이라고 하는데 스파이 색출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99.9%는 다 맞아. 99.9%의 생각은 다 맞는데 그 0.1%의 스파이 같은 생각이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마치 내 생각인 양 싹 끼어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걔가 이제 혼란스럽게 스파이의 원래 본분이 그거잖아요. 적진을 교란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쓱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사실. 99.9%는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건데 약간 싹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알고 보면 내가 당하는 건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다른 생각들을 오염을 시키는 거. 결국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좀 거울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화장을 이쁘게 하려면 립스틱 정도는 그냥 거울 안 보고도 할 수 있는데 눈화장 같은 경우에는 거울 없이 혼자서 막 그리다 보면은 이상해질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뻐지려고 하는 건데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울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태를 해서 스파이 같은 생각을 색출해내려면 거울이 필요한데 그게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카운셀러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전문가들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생각 당하는 거다. 걱정 당하는 거다. 내가 걱정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다 당하는 거다. 근데 걱정 당한다라는 국어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난 걱정이 많아요. 내가 걱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걱정 당하는 거다. 유명인들이 옛날에 되게 힘들었는데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걸 극복했다라는 과거의 경험치들은 사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듣는 동안에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소름도 좀 돋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심리적인 장벽도 있어요. 이렇게 가도 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도 있는데 또 네. 경제적인 장벽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큰 비용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아직 취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좀 더 부담이 되는 비용일 수도 있죠. 누구한테는 아니지만 누구한테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치료비 지원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이름이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이다 라고 생각되시겠죠? 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아니면 질문은 다 듣지 않았지만. 그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 네. 케어니까 아무튼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김아랑 선수가 오늘 열일하고 계시는 거고 경제적인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한 지원도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많은 도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드려봤었습니다. 마음 건강 케어. 저도 몰랐어요. 네, 경기도민. 저 고양시청 네, 근무- 고양시청. 고양시청 소속이면서 경기도인인데 진짜요? 네, 뭐 완전 몰랐어요. 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자꾸 대본에 써 있는 거 말고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저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너무 진심으로? 재밌어요. 네, 저 진짜 재밌어요, 지금. 루틴형이라는 프로그램, 이 특정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죠? 뭐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네. 다시.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또 마침 그 프로그램명이랑 좀 비슷해서 음. 정신건강하면 또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행동이거든요. 아, 사실 생각이랑 감정은 아까 당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했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충동이 들 때 충동이 드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고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걱정이 들 때 들는 것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려운데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 행위거든요. 행동.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내가 안 한 거고, 아무리 내가 도박을 하고 싶어도 도박을 안 하면 도박 중독이 아닌 거고, 아무리 내가 자해를 하고 싶어도 안 하면 자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과를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의학, 행동과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루틴, 뭐 많은 운동선수들이 본인만의 루틴이 있겠지만 또 아랑 선수는 루틴이 또 되게 유명하신가 봐요. 아유, 그 한예진 씨라는 배우가 저희 모델 있잖아요. 한예진. 그분이 한번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사실 관계나 이런 것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다. 네. 그런데 못 만들기는 내가 하면 되는 거다. 그거는 다른 변수가 없이 나 스스로만 변수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정신건강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이어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해드리곤 하는데 아랑 선수만의 루틴이 꼭 뭐 이렇게 뭐 몸을 만드는 거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다져나가는 데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네네.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하는 루틴과 운동, 시합할 때 루틴이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생활할 때 루틴은 정말 제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만 정해놨어요. 거기서는 되게 크게 코어 루틴이라고 방송에 제가 이렇게 살펴줬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만이 매일 항상 수시로 할 수 있는 루틴을 약간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코어에 힘을 주기. 정말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하면서 이거를 지키고 있는, 이 루틴 지키고 있는 저에 대한 뿌듯함도 생기고 네.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한번 이렇게 힘주면 나 루틴 지켰다 이렇게가 되니까 최대한 일상생활에서도 가볍게 지킬 수 있는 것을 일상생활 루틴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시합할 때의 루틴은 제가 긴장을 하게 되면 좀 호흡을 조금 이렇게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과 그리고 스케이트와 헬멧을 한 번씩 다시 조여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 긴장하는 것과 작전 생각했던 걸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도 갖고 이거는 어떠한 순간이 와도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루틴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좀 긴장감을 떨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루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내 몸이고 하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냥 사소한 거를 루틴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루틴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굉장히 정신건강적이에요. 정말요? 네. 아, 지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거 사소한 거를 다 무시하고 네. 큰 게 아니면은 다 별로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라도 지켰다. 그걸 이제 차곡차곡 정립을 해나가야지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되게 중요한 멘트셔서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아유. 아까 상담하셨던 선생님은 주로 많이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지금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말이 더 많은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네. 그 김동욱 선수랑 그 유튜브에서 전부 치시고 보셨어요? 네, 봤어요. 우와. 그 대본에 있어서 봤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동욱 선수한테 걱정이 되게 많은 편이라고. 네. 저는 그걸 걱정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대출이요? 저만큼 걱정이 저만큼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가져와서 대출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나는 1년 있다가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지금 받아. 돈이 지금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럼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괜히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때 가서 걱정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겠지만 네. 굳이 지금 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이제 걱정 대출이라는 비유도 사용을 하는데 아랑 선수가 동욱 선수가 이제 걱정이 되게 많다. 물론 이제 완벽해지고 싶고 더 네. 잘하고 싶기 네. 때문에 계획도 세우는 거 순기능도 있지만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네. 빛이 세면 그림자가 진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꼼꼼히 준비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뒤에 그림자에는 또 걱정이 많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했던 조언이 지금 하는 거에 집중해. 오늘도 네, 뭐 여러 네. 번 얘기 나왔지만 그 조언을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되게 그것도 정신건강적이어서 인상적이었었고 아이고. 동욱 선수한테 해주셨듯이 뭐 잔소리니 조언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연도 받아서 해주셨는데 뭐 정신 뭐 이런 심리 이런 걸 타이틀로 내걸진 않았지만 그런 방송도 되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요? 들고 마지막 요청으로 이제 뭐 사회자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니에요.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오늘 짧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옆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또 다른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도 되고 이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겨내고 있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여러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신건강 캠페인을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인식도 개선되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2022년 경기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에 특별히 김아랑 선수 모시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고자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